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 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하루,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문 앞 신문만 덩그러니 쌓여있는 아침. 그 고요함이 때론 편안함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소외된 듯한 쓸쓸함으로 다가올 때 말입니다. 은퇴한 지 몇 해가 지나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빠졌습니다. 처음엔 이제 좀 쉬자 싶었는데 어느새 하루하루가 똑같은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할 게 없고 밤이 와도 기다리는 이도 기다릴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다. 그런데요, 삶이 다시 온기를 찾기 시작한 건 어느 조용한 오후, 작은 동네 복지관에서 시작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이 안내문 좀 붙여주시겠어요? 그 단순한 부탁 하나가 제 삶에 다시 목적이라는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죠. 처음엔 마지못해 했던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잠이 좀 달랐습니다. 낮에 무언가를 했다는 뿌듯함,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감각이 제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어요. 그 후로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책을 읽어주고 재능 기부로 글씨를 가르치기도 하고 혼자 계신 어르신 댁에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됐죠. 우리가 나누는 건 시간이나 노력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요. 무언가를 위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돌아와 제 마음을 안아주는 기분. 봉사는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받는 일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지신다면, 마음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제가 걸어온 그 길을 살며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다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은퇴 후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셨다면 아침 7시, 언젠가는 늘 분주하던 시간, 출근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던 그 시간이 요즘은 너무 조용합니다.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고 입고 나갈 정장도 없고 급히 마시던 커피 한 잔도 이젠 식탁 위에 식은 채 놓여 있죠. 누군가는 말하죠. 은퇴하면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 말 맞는 말이긴 한데 막상 그 시간을 마주해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자유는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제 뭘 하지? 그 단순한 질문이 생각보다 깊은 공허함을 데려오더군요. 텅 빈 일정표,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하루,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 벌써 하루가 훌쩍 지나버린 저녁. 바쁜 세상과 동떨어진 기분.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건 알지만 나는 거기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 마치 무대가 끝난 후 불 꺼진 객석에 혼자 남은 배우처럼. 예전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묻고, 후배가 조언을 구하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사회에서는 일꾼으로. 그런데 이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내가 더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루는 더 길어지고 잠자리는 더 외로워지고 말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마음이 우울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허전함은
당신이 뭔가를 아직 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공허하다는 건 내 안에 채우고 싶은 열망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하다는 건 아직 그 마음에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스스로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벽보 하나에 제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아동 독서 지도, 어르신 말벗 봉사, 마을 글쓰기 교실 운영.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괜히 나섰다가 누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그런데 그 벽보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긴 거죠. 여러분, 마음의 허전함은 다시 걸어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일지도 모릅니다. 그 허전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잘 살아온 당신이기에 이제는 삶의 깊이로 다른 누군가를 따뜻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니까요. 그 허전함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 순간 참 잘했구나 싶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도서관의 안내 데스크, 혹은 동사무소의 취약계층 반찬 나눔, 주민센터의 시니어 수업 보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그 울림에 살짝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조용한 마음의 소리에 가만히 손을 얹어주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허전함, 그것이 당신 삶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첫 문장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허전함은 곧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부, 작은 참여가 내 삶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집에서 TV를 켜놓은 채 혼잣말로 뭐 좀 재미있는 거 없나 하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복지관에서 열리는 책 읽어주는 어르신 모집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내가 책을 잘 읽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오랜만이긴 하지만 그러다 어느새 제 손은 복지관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날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순간 솔직히 말하면 작은 긴장과 부끄러움이 함께 있었어요. 괜히 왔나? 내가 과연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 공간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제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참여한 자원봉사는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 읽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모인 열댓 명의 아이들, 그리고 제가 앉은 작은 의자 하나. 처음 책을 펼치는 순간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고 목이 잠깐 말라오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자 조금씩 제 안에서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거리의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작은 일 하나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단지 걷고 말하고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참여는 몸보다 내 마음을 먼저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었어요. 봉사라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가끔은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들이 제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날 이후 제가 참여한 자원봉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일, 청소년 대상 진로 강의에 조언자로 나선 일, 지역 마을 축제에 도우미로 참여한 일. 그 하나하나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니, 제 삶을 다시 따뜻하게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그 움직임이 내 삶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식탁 위, 찬 공기 같은 하루가 햇살이 드는 마루처럼 따뜻해졌고 혼잣말로 흘러가던 시간들이 누군가와의 대화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참여가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조용한 시작이 우리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색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공간이 익숙해지고 처음 본 사람들이 반가운 얼굴이 되고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다시 살아가는 중이구나. 한 걸음 내디딘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다시 따뜻하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3부,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길잡이가 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그저 평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직장 생활, 가정을 위한 희생,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쌓인 세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싶은 인생의 교과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시니어 강사로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삶이 누군가에겐 길이 됩니다. 그 말이 참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마음 깊숙한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첫 강의 날 마른 입술로 수업 자료를 뒤적이며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들, 삶의 전환점 앞에 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을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에서 겪었던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 실수와 깨달음, 그리고 은퇴 후 공허함을 이겨낸 방법까지. 처음엔 그냥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 꼭 제 이야기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빛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지나온 세월인 줄 알았던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살아온 시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을 밝혀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 실패한 적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조언이 됩니다. 후회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견뎌낸 날들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큼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살아낸 시간, 조용히 쌓인 나날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걸어온 그 길.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교과서가 됩니다. 강의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아이에게 인생 선배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후배들에게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죠. 심지어 손자, 손녀에게 전해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도 그 아이들에겐 평생 남을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나누는 건 그 어떤 교육보다 깊은 감동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내 인생엔 별거 없는데 말할 만큼 대단한 삶이 아니야.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당신이 버텨낸 하루하루,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참여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당신이라는 경험을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여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당신은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말해주세요.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그 이야기엔 힘이 있습니다. 사부 커뮤니티의 품 안에서 다시 피어난 내 이름.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도 오시죠? 그 짧은 인사에 마음이 찌르르 했습니다. 선생님이란 말, 그렇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불려본 이름이었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내 이름은 언제나 불려졌고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 이름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아침에 누가 나를 찾는 일도 없고 문자를 기다릴 이유도,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분주히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던 거죠. 그러다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 수업 하나 듣겠다는 마음으로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어요. 그곳엔 나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다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선생님. 어제 말씀해 주신 책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오늘은 선생님 덕분에 기분이 좋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깊은 밤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가슴속에 울렸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구나. 내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커뮤니티는 나를 다시 사람들 사이에 서게 해주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던 식탁에 함께 먹는 점심이 생기고, 누군가와 웃으며 나누는 커피 한 잔이 생기고, 오늘은 무엇을 할까 기대되는 하루가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가 되는 경험.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묵직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함께 도자기를 빚던 날, 손에 흙을 묻히며 나눈 이야기들. 동네 어르신들과 텃밭을 가꾸던 봄날의 햇살. 주민음악회에서 같이 부른 노래 한 소절. 그 소소한 순간들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티란 단어가 어쩌면 낯설고 멀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란 결국 사람들이 사람으로 연결되는 작은 울타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불리고, 다시 쓰이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함께했던 동네 봉사 모임에서는 매주 작은 일거리를 함께합니다. 누구는 반찬을 만들고, 누구는 전단지를 나르고, 누구는 웃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어딘가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다시 사회 안에서 빛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름 불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삶보다 하루에 한 번,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더 깊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일부가 아닌 것 같은 외로움. 그렇다면 조용히 문을 두드려 보세요. 동네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 주민회관. 그곳 어딘가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름입니다. 다시 불리는 그 순간, 당신은 세상 안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오부,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역할도 책임도 필요도 없는 사람인가? 한때는 나 없이는 안 될 것 같던 집안도 회사도 사람들도 이젠 각자의 자리에서 제법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곤 하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 해야 할 일도 기다리는 이도 없는 하루.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이 스며듭니다. 나는 이제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하지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꼭 대단한 역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존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예전에 봉사활동 중 한 어르신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식사 배달을 하던 일이었죠. 제가 도시락을 건네며 따뜻할 때 드세요 하고 인사드렸는데 그분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데 당신은 매주 나를 찾아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시락 하나 전해드린 것뿐인데 그걸 그렇게 큰 일처럼 여겨주시는 그분의 말에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이들 도서 수업 끝나고 한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책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읽어주셔서 더 재밌어요. 그 한 줄이 그날 저녁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단순한 낭독자가 아니라 읽는 재미를 알려준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건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잠시 앉아주는 시간 한 조각이 누군가의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품고 있는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절실한 위로가 되고 가장 따뜻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존재의 깊이입니다. 사람은요, 돈이 많다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크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진짜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계시다면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당신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마음으로 한 발자국만 움직여 보세요. 손을 내밀고 눈을 마주하고 작은 미소 하나 건네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 삶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필요하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아직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6부,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 가장 따뜻한 시간. 나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삶의 뒷부분을 넘기고 있다는 뜻이죠. 책으로 치면 이제는 맨 뒷장 몇 페이지를 조용히 읽어내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뒤로 갈수록 이야기는 더 따뜻해지고 더 진실해지지 않던가요? 젊은 시절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 고민했습니다. 돈을 벌고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를 책임지며 정말 치열하게 달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지나온 길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떤 온도로 남을지,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 거죠. 70세가 넘어서야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마을 도서관 도우미, 아이들 그림지도, 그리고 홀몸 어르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돈을 받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 일들이 내 삶의 가장 깊고 따뜻한 시간들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또 오세요 하던 그 작은 손길. 어르신이 오늘 하루도 살아냈네 하며 내 손을 꼭 잡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마지막 챕터를 참 예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봉사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시던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이제 와서 뭐 하나 싶었는데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바쁘고 제일 웃는 시간이야. 그 말을 듣고 웃다가 저도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쁘지 않아도, 누군가를 부양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쟁취하지 않아도, 그저 하루를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한 시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고생도 많았고, 후회도 있었고, 때론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회의도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딘가를 증명할 필요도,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삶을 우리가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마음을 주게 된다면 그것이 이 마지막 챕터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눌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한 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손이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슴이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고, 눈을 마주할 수 있는 따뜻한 눈빛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정말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늦게 핀 꽃이 가장 오래 가고, 늦게 웃은 미소가 가장 깊이 남으며, 늦게 시작한 인연이 가장 진하게 마음에 남는다는 걸.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시작하는 나눔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챕터는 가장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의 기억 속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한번 피고 조용히 지는 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피어나는 존재입니다. 젊었을 땐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일터에서 인정받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시기를 지나 지금 여기에 도착해보니 이제야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오늘이라는 사실. 누군가를 웃게 했던 날, 따뜻한 손을 잡아주었던 순간,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기억들. 그 모든 장면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여유 있는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로소 잠시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이의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건 결코 아무에게나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껏 살아온 당신이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기에 얻은 아주 귀한 자격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마음 한편에 작은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다시 피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당신의 미소가,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오늘은
충분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타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작게 시작해보세요. 마을 도서관에 책 한 권을 정리하는 일, 지역 봉사단체에서 이름을 적는 일,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꽃은 봄이 되어서 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시 피고자 마음먹을 때 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도 그 작은 봄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당신 삶의 가장 따뜻한 계절입니다. 함께 걸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